2025년 1월 24일 마감 및 종목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연휴가 꽤 길죠. 오늘을 제외하면 7일 연속 휴장입니다. 뭐 미국에서도 역시 2일 연속 휴장은 좀 보일 텐데 일단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뭐 31일까지 이벤트가 굉장히 많아요. 오늘 오전에는 일본은행 통화정책 회의가 있었죠. 금리는 0.25%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얘기가 좀 있긴 한데 뭐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28일에서 29일에는요. FOMC 정례 회의가 열립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에 처음 열리는 회의인데 뭐 얘기가 나오는 건 금리 인하해야 된다.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 따라와라. 그런 얘기를 했죠. 다만 이제 결론은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트럼프는 금리 인하하는 걸 계속 원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하하고 트럼프 정책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결국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게 되면 추후에 금리를 다시 올리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그런 내용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관세를 좀 딜레이 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그 외에도 M7의 실적이 나오죠. 그래서 30일에는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메타, 테슬라, 퀄컴까지 30일 날 실적이 발표가 되고요. 31일에는 애플과 아마존 실적이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뭐 이런 변동폭이 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국내 증시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오후장에 그래도 윗꼬리를 달면서 좀 조정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큰 폭으로 조정을 받지는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미국이 장 막판에 상승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의 영향을 상승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 그 다음에 횡보가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해드리는 가격은 2535포인트 위에서 움직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2534포인트로서 저항 부근에 존재를 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요, 장 초반부터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수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뭐 아까 전에 제가 10분 봉상으로 차트를 보여드렸던 대로 주가가 올라가다 기관과 외국인이 흔드는 대로 주가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한 2시까지는 코스닥 쪽에서 기관이 매도가 이어졌는데 지금은 매수로 전환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 초반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가 진행이 되다가요. 10시 30분을 기점으로 외국인 쪽이 매수로 전환이 되었고 2시 30분 이후로 기관 쪽도 역시 매수로 전환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도 역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하고 있고요. 725포인트 위쪽으로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괜찮은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개인들이 매도를 지금 오늘 하겠죠. 하는데 그거를 기관과 외국인이 받아 주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향후에도 외국인과 기관은 뭐 막대한 자금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산다라고 해서 큰 문제는 없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죠. 자, 오늘 마감 시황은 LG전자에서 베어로보틱스 경영권을 확보했다라는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로봇주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뭐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LG전자, 그다음에 미국 쪽에서 보게 되면 테슬라라든가 엔비디아 뭐 이런 회사들이 다 로봇 쪽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로봇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로봇이 맞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관심을 좀 갖는 게 좋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생각하는 건 지금 실적이 나오는데 불구하고 아직 안 오른 종목이 한두 종목 정도 있어요. 뭐 로봇주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실적이 나오는 종목을 제가 체크를 해봤을 때
올해 실적이 그래도 나오는 종목 두 종목 있었거든요. 그런 종목군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중에 하나가 아직 저는 덜 올랐다라고 보고 있는 게 삼익 THK. 이 종목이 아직은 좀 덜 올랐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매년 플러스 실적을 내는 데 반해서 뭐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그 외에는 좀 더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실적이 계속 바뀌는 시기이기 때문에 체크를 다시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방위 산업 및 전쟁 및 테러 관련주가 상승을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방위비 증액 요구 소식 등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열린 2025년 세계 경제 포럼 연차 총회 일명 다보스 포럼 화상연설에서 자신의 대표 정책인 미국 우선주의를 재차 강조를 하게 되면서 나토 방위 지출을 GDP 5% 수준으로 증액을 할 것을 강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나토 중에서 2% 지금 충족을 하는 게 32개 나라죠. 그래서 5% 이상 대폭 상향할 경우 지금 대비해서 2배 이상 지출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국방비 인상으로 신규 무기 구매 시 K 방산의 수출 확대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또한 온실가스 관련주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국민연금공단이 탄소배출권 시장에 참여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가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연기금 등 기관 투자자들의 배출권 거래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면서 오타가 좀 있네요. 지난해 말 배출권 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서 국민연금의 시장 참여를 위한 법적 기반이 이루어졌고요. 다음 달 7일부터 이어진다라는 거죠. 뭐 이렇게 되면은 이 탄소 배출권 시장의 수요가 탄탄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이 2월 26일 날 열릴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 내용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뭐 여기에서 솔리드나 오리엔트 전공, 디젠스, 오리엔트 바이오 뭐 이런 회사는 뭐 문제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올라가는 거겠죠. 어떻게 됐든 뭐 이런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지 그 다음에 경제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우크라이나 재건은 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다보스 포럼에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력설비 전선은 뭐 작년부터 얘기가 계속 나왔던 내용이죠. 그래서 인프라 투자 발표하게 되면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LS 그룹 자체적으로 또 호재가 있었기 때문에 뭐 실적적인 측면도 올해는 괜찮을 영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가상화폐 관련주가 어제는 사실 미국 쪽에서 가상화폐 관련주가 하락을 하다가 막판에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큰 폭으로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뭐 거의 1%에서 최대 5%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하락 출발해서 상승폭을 계속 키워가다가 장 막판에서 윗꼬리를 좀 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따가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고 있는 종목 이하는 아니고요. 가상화폐 관련주로 보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 종목 좀 이따가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할 테고 5G 그다음에 통신 장비 이 관련주도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미국 광통신 투자 확대 수혜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광통신 인프라 투자 확대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기업들의 훈풍이 기대가 된다라고 신한금융투자에서 얘기를 했는데
미국 인터넷 시장은 향후 몇 년간 케이블에서 광통신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게 지금도 20%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바뀌게 되면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광통신 케이블 관련주를 좀 보자라는 얘기가 좀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우주항공 산업에 대한 이슈, 지난 월요일부터 이슈가 좀 되는 모습이었는데, 천리안 우리나라에서는 천리안 첫 민간주도 정직에도 기상 위성인 천리안 5호 개발 사업에 착수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관련주도 역시 이슈가 좀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는 몇 개가 이어지는 거죠. 사실은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이런 건 다 또 방산이랑도 연결돼 있잖아요. 그리고 위성 쪽도 사실은 5G랑 연결돼 있는 그런 회사들이 좀 많다라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 참고해 주시면서 뭐 올해 테마는 정리는 다 됐죠. 올라간 다음에 얼마까지 추가 상승하고 조정을 받냐 차이인데, 기본적으로 미국 대상으로 하면 5G나 우주상 항공, 그다음에 비트코인도 이슈가 당연히 되는 거고, 전력 설비, 우크라이나, 올해 우리나라에만 정치 인맥 관련주가 계속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로봇, 방위 산업, 이게 전부입니다. 아마 올해 이쪽에서 물리더라도 이쪽에서 물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3% 이상 상승과 하락을 하는 종목을 좀 체크를 해봤을 때 오늘 매수 타이밍이 나온 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급등이 좀 나오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도 있는데, 가볍게 확인을 좀 시켜드리자면 지금 여기 있는 게 차익 실현했던 종목들인 거예요. 매도가 나왔던 종목들 다 정리를 해놓은 거고, 여기에서 매수한 종목만 지금 제가 소팅을 해서 말씀을 좀 해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게 되면 오늘 클리오나 두산테스나 이런 종목 5% 올라가는데도 타이밍이 안 나오면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해드리는 종목들 요거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얘기하기 전에 맨날 하는 걸 좀 하나 빼먹었는데 그거 먼저 하고 돌아올게요. 자, 코스피 삼성전자 하락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대일렉트릭, 효성, LS 일렉트릭 다 아시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스페타시스가 오늘 급등을 하고 있는데 제이오를 인수를 하는 거를 포기를 한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이스페타시스가 급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고려아연도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 파장까지 제가 확인을 좀 했는데, 오늘은 이게 참 회사를 뺏기려고 하고 안 뺏기려고 하고 그런 얘기도 많고, 이번에는 고려아연이 주총에서 경영권을 최윤범 회장이 지켰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급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결국은 형사사건이 되겠죠. 그거에 따른 변동폭이 굉장히 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LS그룹주는 아까 전에 언급을 해드렸던 전선 전력설비 관련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거고, 미국 쪽에서는 그 전력 쪽에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 하나오션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오늘 조선주와 방산주 조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산도 올라가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현대제철, CS윈드, LIG 넥스원, 신재생에너지뿐만이 아니라 이런 쪽도 좀 이슈가 되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건설에서는 현대건설이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코스닥 보시게 되면 제약주 전반적으로 그냥 강보합 수준의 움직임인데, ABL 바이오, 보로노이, 네이처셀, 오스코텍, 그 다음에 차바이유엔텍,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위메이드, 컴투스 이런 종목들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 관련주로 엮이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PSP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PSK 실적에 대한 이슈가 계속 잘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엔터주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JYP, SM, 그다음 YG, 뭐 물론 강보합 수준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보시다시피 AP위성이나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이노스페이스 뭐 이런 종목들 정치 테마와 함께 항공 우주 관련주가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보게 되면 오늘 일단은 온 디바이스 AI 관련주가 상승을 하고 있어요. HP, SP, 대덕전자 뭐 이런 종목들은 제가 관심 종목으로 포함을 해놨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리노공업도 역시 온 디바이스 관련주로 포함이 되면서 1%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삼성전기는 오늘 실적이 발표가 되었는데 뭐 예상보다는 좀 좋지는 않았죠. 예상보다 좋지는 않았는데 배당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주 한 주당 1,800원, 시가 배당률 1.4%. 그래서 종류 이 내용으로 배당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배당 기준일이 12월 31일 기준입니다. 덴티움은 목표가 하향 조정 리포트가 나왔는데 오늘 상승하고 있더라고요. 뭐 이 내용도 좀 이따가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HSP 같은 경우는 그냥 목표가 유지를 하는데 리포트가 하나가 나오면서 오늘 올라가는 모습이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밑에 보시게 되면 LG전자가 오늘 리포트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많은 리포트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정리만 그냥 토탈 해놨다라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 하나하나 보셔야겠죠. 차트를 통해서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차트 덴티움 먼저 갈게요. 덴티움. 앞서 말씀을 해드렸던 대로 LI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어요. 매출과 이익 기여의 핵심 지역인 중국의 업황 턴어라운드가 가능한 시점이 하반기를 예상을 한다. 따라서 의미한 주가 반등을 위해서는 중국 임플란트 수입 데이터를 통해서 업황 반등이나 분기 실적 반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올라오는 모습이죠. 거래량도 엄청나게 좀 동반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전에 저항이 여기 있었는데 이 저항을 돌파하고 그 부근에서 지지가 좀 나오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확인해 봐야 될 거는 결국은 72,000원 위쪽으로 치고 올라가야 된다. 적어도 71,000원 71,000원까지는 치고 올라가야지만 그 다음에 저항인데 일단은 71,000원을 돌파를 하는지 여부는 월요일날 좀 확인을 해봐야 될, 월요일이 아니죠. 다음주 금요일이죠. 다음주 금요일날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 현재 기준으로는 손절가가 64,500원으로 손절가가 잡혀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거래량이 동반이 되었는데 단기 급등 후 조정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덴티움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 다음으로 대덕전자가 10%대까지 상승을 좀 하는 모습이었는데 어제 거래량 없었죠. 어제 거래량 없었고 급등이 나오고, 그쵸, 급등 나왔을 때 거래량 동반, 거래량 없는 조정, 그 다음에 오늘 다시 한번 튀어 올라가게 되면서 정저항까지 올라왔네요. 그쵸, 전 저항까지 올라왔고, 이거 돌파하게 되면 그 다음에 목표가는 25,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좀 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다만 그 전에 한 22,500원이 다시 한번 저항이 됩니다. 그래서 22,500원, 25,000원 목표가 이렇게 상향 조정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2만원, 200원 위로 올라가게 되면 22,500원을 목표가로 잡고 대응을 하자, 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손절가는 18,000원이었고 10% 정도 차이가 나는데 뭐 보수적으로 보실 분들은 18,800원대까지 손절가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원래는 18,000원이 실질적인
손절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말씀을 해드렸던 대로 온디바이스 관련주로서 대덕전자, 심텍, SK 하이닉스, 리노공업 이런 종목들이 좀 포함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HPSP도 오늘 리포트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4분기 실적이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2% 늘어나고요. 전 분기 대비해서는 이제 뭐 30% 정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역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72% 늘어나고 전분기 대비해서 26%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뭐 이거를 지금 컨센서스로 잡고 있나 봐요. 하지만 역대 최대 매출이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업이익률 역시 연간을 다 포함을 하게 되면 51%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환율 상승이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기여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뭐 목표가는 상향 조정을 하지는 않았고요. 전 저항이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 이 33,000원 위에서 좀 움직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순절가는 보수적으로 보게 되면 31,050원이고요. 좀 러프하게 본다라고 한다면 36,600원이 최대 손절가라는 거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니셈이 오늘 올라가고 있죠. 소부장 관련주 이슈가 되고 있는 거고 사실은 뭐 그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소부장주 실적이 많이 떨어졌는데 그때 나온 게 뭐 저평가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때 언급을 해드렸을 때가 역해된 숄더가 나왔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상승 추세가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전에 저항이 형성되었던 가격이 6,500원이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8,000원대까지 목표가 상향 조정하면 되겠죠. 보수적으로는 7,700원 전후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유니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머티리얼즈 뭐 오늘 소폭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지지선 부근이라서 반등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거는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지지선 부근이어서 오늘 반등이 나왔구나. 다만 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밀렸는데 오늘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올라가야지 좋은데 거래량 없이 움직이는 거죠. 전일 대비 지금 77% 정도밖에 안 되고 있고 뭐 막판까지 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한 80%에서 90%까지는 하나머티리얼즈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S트래픽은 10월 10일부터 관심 종목으로 좀 잡고 있었던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분할 매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10월 22일 날 이때 저항을 돌파하면서 1차, 2차 매수 타이밍이 나온 거고 어제 거래량 없는 조정 그리고 오늘 거래량 동반되면서 6%대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기점으로 4,050원 이탈가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 보수적으로 지금 4,600원 단기적인 목표가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뭐 리노공업 얘기해드렸고 삼성전기 말씀을 해드리는 대로 실적에 대한 이슈가 있었다라는 거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LG전자도 이렇게 이슈가 있는데 LG전자는 하락하는 추세에 돌려냈고 지지선에서 조금 반등이 좀 나온 모습입니다. 오늘 나온 리포트 보게 되면 뭐 목표가가 동일한 그 금액이 좀 많은데 뭐 몇 곳에서는 목표가 하향 조정도 있었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관심 종목인데 오늘 5G 얘기가 좀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주로는 저는 컴투스가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두 종목 차트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노와이어리스
이전에 저항이 이렇게 있었는데 오늘 저항을 좀 돌파하는 모습이었고요. 이게 10%까지 2만 원 부근에서 좀 매수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21,800원? 21,800원 이거는 조정시 매수입니다. 21,800원 조정시 매수고요. 다만 이제 21,800원에서 21,600원 사이에 매수를 해서 손절가는 26,600원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요. 24,500원. 24,500원이 단기적인 목표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컴투스 컴투스도 최근에 횡보를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뭐 상승폭은 살짝 올려가고 있죠. 그리고 목표가는 정해져 있죠. 한 52,000원 정도까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46,000원 부근에서 매수 타이밍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44,800원. 44,800원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면 되니까 아마 비트코인 이슈로 인해서 뭐 주가 괜찮을 것 같고 일단은 4분기 실적은 좋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는 있지만 2025년에 1분기, 2분기 실적은 다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 4분기 실적 나오게 되면 일시적으로 좀 조정받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자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다만 1분기부터는 흑자 전환 된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감 시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 한 번 더 볼까요? 장이 마감이 됐으니 일단은 2536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2535포인트 위에서 마감해서 다행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역시 뭐 725포인트 위에서 마무리된 거라서 괜찮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 점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일주일 정도 쉬잖아요. 그러는 동안 말씀을 해드렸던 대로 빅테크에 대한 이슈, 그 다음에 FOMC 회의에 따라서 아마 31일 날 변동폭이 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두 연휴 푹 쉬시고요. 저는 연휴 끝나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프리웨이 모에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